목표 달성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을 제거하라.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그릇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다. 앤드류 매튜스. 목표로 가는 길에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인간에게는 모두 하루 24시간이 주어졌고 뇌의 크기도 비슷하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을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 등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24시간을 살고 우리와 비슷한 크기의 뇌를 갖고 있다. 세상에서 누군가는 남들보다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낸다. 도대체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리고 목표 달성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무엇일까? 당신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의 빚이 생겼지만 다시 재기에 크게 성공한 사업가, 큰 사고로 장애가 생겼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육체적인 불편함을 극복하고 큰 부자가 된 사람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연은 책과 영화에 주로 사용되는 단골 소재이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해 엄청난 성공을 끌어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처음에는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나는 이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 변명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생각은 사라진다. 오히려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한다.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성공했겠지 라는 핑계를 만들기도 하고 가끔은 그들이 열악한 환경이 열정을 만들었고 나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어서 의지가 생기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기도 한다. 어느 날 나는 꼭 실패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건가? 죽을 만큼 힘든 큰 사건을 겪지 않고는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나는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의 저자 헨리에트 앤 클라우즈 박사는 사람들이 종이 위에 꿈을 직접 쓰고 이루어낸 사례들을 조사했고 사례들을 모아서 책을 냈다.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머뭇거림에는 이유가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별 계획을 세웠지만 어느 순간 그 과정을 따라가기가 망설여질 때도 있다. 하지만 알고 있는가?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여러분도 알아챘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성공을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내가 큰 실패를 겪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자신과 목표를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목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이상주의적 사회개혁으로 19세기 사상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영국의 사회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불신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불신이다.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매우 분명한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고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표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했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없애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절함과
집념만 남겼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다. 단 하나의 분명한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다. 목표를 향한 간절함이 적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인 밥 프록터는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목표 달성 방법을 알려주었다. 소방수였던 그는 연봉이 고작 $4,000였으며 돈이 없어 여러 곳에서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한 세미나에서 카드에 목표를 적어가지고 다니며 끊임없이 목표를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것을 바로 실천했다. 그는 카드에 10년 뒤 새해가 되는 날 $25만 재산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 당시 소방서를 짓는 데에도 $25만 들지 않았다고 하니 그가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프록터도 처음에는 목표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목표를 매일 반복해서 읽으며 목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직장에 앉아 목표 카드를 읽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본 동료 한 명이 카드를 뺏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었다. 그러면서 모든 직원이 그의 카드를 돌려보았다. 그들은 밥 프록터가 부자가 될 거래 라고 말하며 그를 비웃기 시작했다. 다행히 프록터 주변에는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서 서로 위로하며 오히려 목표를 더욱 응원해 주었다. 프록터는 매일 목표를 더 굳게 만들기 위해 반복해서 읽고 그의 목표를 응원해준 사람들과 지속해서 목표를 공유했다. 그는 몇 년 뒤 기업 청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시작했고 연간 $17만 5천 이상을 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동기부여 강사로 세미나를 열게 되면서 그보다 더 큰 돈을 벌게 되었고 사회적인 인지도도 얻게 되었다. 프록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화려한 이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꾸준히 해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프록터가 동료들의 비웃음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읽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의 목표는 카드에 적힌 채 사라졌을 것이다. 만약 그가 혼자였다면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된 비웃음에 그래, 나까짓게 어떻게 $25만 벌어? 라고 생각하며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자신의 목표를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밥 프록터는 그들과 지속해서 목표를 나눴고 그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심을 없앴다. 처음에 언급했던 큰 실패 이후 성공한 사람들의 상황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들이 실패 이후 새로운 목표를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가? 아마도 한번 실패해놓고 또 실패하려고 저런다. 누군가는 혀를 끌끌 차면서 실패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라는 심한 반응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대한 줄이고 목표를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곁에 두려고 노력했다. 그 방법을 통해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자기의심을 버리고 분명한 목표와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당신도 스스로 믿어야 한다.
당신에 대한 의심이 떠오를 때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의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목표를 적은 종이를 꺼내 읽어라. 자신을 믿으면 당신은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다.